흔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음. 싶다고 말을 하는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대가 지불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냐면 PCM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콜드콜을 배우고 싶다고 돈까지 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는 걸 보면 콜드콜만 안 해. 엉뚱한 짓을 자꾸 하지. 억울한 짓을 해.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진짜 그 행위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어. 말은 의미가 없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는데 행동도 안 해. 그리고 또 끈기도 없어. 잠깐 하는 것 같다가 되게 급속도로 또 그 에너지가 떨어져.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아이디어만 있어. 계속 얘는 아이디어만 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공통적인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디님께서도 20대에서 이제 20대부터 미용으로 그 분야에서 많은 돈을 벌기 전까지 정말 청춘과 맞바꾼 실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디님. 피디님의 그 미용 실력. 그래서 20대에 돈을 잘 버는 30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어떤 20대를 보내는지 피디님의 20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의 20대는 어떻게 보면은 분노의 20대라고 봐요. 철없을 때 그 분노의 20대. 그리고 온리 오기로 가득 찬 여자. 와, 분노의 오, 온리 오기. 어떤 옥이에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난 왜 남자로 안 태어나?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오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면서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보통 이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되게 자손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것 같아. 음, 우리 아버지 때에 작은 아버지 한 분하고 우리 아버지만 계셨어. 음, 그거 되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으로 다 죽었겠지. 아,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리 때의 형제들이 아들 둘, 딸이 셋인 거야. 음, 근데 이제 어떻게 옛날에 되게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엄마가 1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4세 오빠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낳은 거야. 음, 응.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늦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을 좀 낳아줬으면 괜찮은데 오빠를 낳고 온리 가운데가 딸인 거야. 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옛날 노인네들은 딸을 낳으면은 나가서 그 미역도 안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딸이 돼진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진짜요? 그런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네 그랬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라는 어떤 그 부당한 대우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같이 크면서 뭐 책상 같은 경우도 언니 오빠 쓰던 거 나머지 나. 그 다음에 뭐 뭐든지 새 거가 나오고 좋은 게 있으면 일단 오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쓰던 거. 난 음, 그런 게 너무 부당했어요. 음, 그리고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물론 오빠가 쓰던 게 새 거고 멀쩡하죠. 그렇지만 제가 없어지면 나도 새 걸 사준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찌그러뜨리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 사주고 못 배겼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이제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징그러 갖고도 사줬던 그런 기억도 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 쭉 자라면서 있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대학도 딸이라는 이유로 안 가르쳐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지 그걸 왜 아버지가 다 가르쳤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가냐고요. 응? 그냥 내가 가면 되지.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법이었었다는 거지. 난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것도 이렇게 급이 있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늘 분노야. 그래? 우리 이제 오빠가 대상인 거야. 아들이니까.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보자. 언니 이거야. 그래. 너 대학 나와야 40만 원밖에 못 받잖아. 그럼 실제로 40만 원이 아니에요. 30 얼마 받는 거야. 왜? 그거 세금 떼고 나면은 한 30, 한 6만 원, 7만 원. 근데 그게 되게 큰 돈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 예. 근데 우습게 본 거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리고 이 기술을 배우면서 그래. 언제든지는 힘들면 맨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언제든지 오빠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머릿속에 왜 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리 분노에 차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배워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음, 뭔가 돈을 벌어서 보여줘야 된다. 이 생각을 꼭 이 머릿속에 음,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그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스승님을 만나서 정말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주고 할 때 3년 동안 사실 그 수건만 빨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 사람이 많이 흔들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오죽하면 내가 그만두려고 했더니 이제 그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나가지 말라.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을 같이 있었, 청춘을 거기다 다 묻은 거죠. 전부 다. 그냥 얼마나 묻고 같이 살았어요. 계셨어요, 선생님? 그 20살 때 만난 스승님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죠. 결혼하면서 10년. 그만두게 된 거죠. 음, 결혼하면서. 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가게를 차려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지. 예. 음, 그래서 그분하고의 그 오랜 인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이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었으면 내가 또 뛰쳐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겠지. 음,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일단 음, 3년 동안 수건을 빠는 걸 인내하는 것 자체를 여기서 대부분 탈락이야. 3년 동안 절대 쉽지 네, 않아요. 맞아요. 또 이때는 음, 뻥이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온리 그 3년이라는 게 그 이 돈은 너로부터다에 여기서도 음, 어떤 그 맨 처음에 뭔가 내가 그 시간을 닦을 때 할 때는 그 돈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맞아요. 똑같아요. 기능도 배울 때 돈 생각하면 기능 못 배워요. 그래서 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그래도 그 스승님한테 그 어린 나이에 그 나가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왜냐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은 같이 일하던 애들이 힘드니까 나가면 야, 너 거기 있으면 기술도 못 배우고 별거 아니니까 음, 나와라, 나와라. 여기 오면 돈도 더 받고 좋다. 그리고 누가 요즘 손으로 그 수건을 빠느냐. 그 이제 옛날에 그 세탁기가 반자동이었거든. 근데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손으로 빨게 했어요. 왜? 그 거기서 뭐 거품 저기 내 먼지 난다. 아, 그래서 탈수만 시키게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 친구가 그 목포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오면 맨날 그래서 야, 너 여기 병신이야? 야, 이 병신아, 너 여기서 왜 있어? 응? 어, 왜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맨날 그랬어. 어, 근데 진짜 약속 때문에 못 나간 거죠, 그걸. 음. 응. 와, 근데 약속 스승, 된 사람. 응. 근데 그 스승님도 저한테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음. 서로. 이 두 분의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스태프들이 그 스승님을 스쳐가셨을 거고 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결과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 각각이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분이셨고 피디님께서도 굉장히 20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었었냐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하는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도 그 약속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 그래서 그 내가 이거는 말에 대한 거는 꼭 지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거기서 그 있던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미용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스승님은 본인이 가리킨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데려다가 썼어요. 와.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그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 스승님은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면은 한 번도 결근을 지각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을 줬는데 금으로 상을 줬어요. 이야, 금. 대박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를 해준다든가,
팔찌를 해준다든가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대다수의 그 기술자 애들이 늦게 나와요. 지각하고. 잘 말 안 근데 하지. 그 스승님이 되게, 예, 그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럴 때마다 주는 가치가 달랐어요. 음. 엄청 스승님.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일본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스승님도 음. 어,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일본을 많이 다녀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1세기의 전문가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꼭 배우고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죠. 오, 그런 거를 내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음, 그래서 갔다 오시면은 너네들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늘 앞날을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저 길이구나. 그 얘기를 했었지. 음, 그래서 그 스승님이 음, 어떻게 보면은 또 저를 또 좀 남다르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 여자애들이 그때는 그 고객 손님들이 오면은 그 여자애들을 되게 그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아, 넘어가요, 애들이?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내가 아는 애는 그렇게 해서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애 낳고 사는 애도 지금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그 인생을 완전히 다 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망가진 거지. 어머나.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미혼모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 예. 예. 그래서 걔는 지금도 애 하나 키우고 그냥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죠. 어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말아먹은 거죠. 그로 인해서. 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음, 제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할 때 오래된 그 고객들이 늘, 남자 고객들이, 야, 갈 데 없으면 옆방 비워줄게, 우리 집 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만 그랬지, 음. 함부로 저는 못 건드렸어요. 왜냐면은, 어, 어디. 어, 워낙 제가 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객들이 그렇게 하면은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하잖아. 그렇지. 응. 어디다 감히. 그래서 이제 분하다가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만약에 또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 이제 딱 울타리를 딱 치고 있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걸려 들으면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스승님이 되게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못한 사람 같으면 저를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뭐라고 가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질고 현명하지 못하면 손님한테 얘가 음, 이 얘기 한 것만 보는데 사실은 손님이 잘못한 거잖아. 어디 가?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 스승님이 그런 걸 다 봐주셨어요. 제가 고객이 그런 어떤 엉뚱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막 이 머리 깎다가도 말고 이걸 막 확 다 잡아 당겨가지고 내쫓아 버렸거든요. 야, 응. 멱살 잡아서 왜냐면은 친 거잖아. 예, 꺼지라고. 예. 이거 앞장 확 당겨가지고 어 욕하면서 너 같은 니은 눈 깎는다 딴 데 가라 보라고 어디다 대고 여기가 지금 무슨 술집인 줄 아냐고 맞아. 막 사실 이러면서 그게 막 맞는 거지. 걔 지랄을 떨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 근데 피디님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스승님이 그걸 다 봐주신 거예요. 내가 약간 그런 게 게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던 거지. 되게 감사했어요. 아,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남성 고객들이 그런 어떤 약간 이상한 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그런 농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스승님이 맨날 그랬던 것 같아. 건드려야 본전 못 찾을걸요? 맨날 그랬던 것 같아. 이야. 피디님 약간 좀 나를 지키기 예전부터 위해서 한 거야. 굉장히 용기가 있으시고 예전부터 옳은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행위로 옮기셨네, 피디님.
기질 자체가 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게 곧은 것 같아. 바르게 살아야 음, 하고 내가 부당함을 당한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손님이니까 내가 구부리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잘못된 건 네가 손님이라도 내가 너를 알려줘야 돼. 이렇게 약간 되게 음. 용기 있고 소신 있고 강단 있고 그게 피디님의 정체성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와.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스승님한테 감사했어요. 오, 못한 사람 같으면은 내쫓았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예. 선생님이 그런 분이니까 피디님이 용기 있게 내가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지금도 똑같잖아요, 피디님. 올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의 그곳에 있는 그분은 피디님이 옳은 소리를 내는 거를 오히려 이거를 못마땅해 하고 이러니까 단톡방에서 내쫓았잖아. 피디님을 내쫓았잖아. 잘못된 애들을 야단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어,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비록 미용을 가르쳤지만은, 일반 어떤 정말 많이 배우고 삶에 대해서 학자나 음, 이런 사람들보다는 음. 인간이 굉장히 그 훌륭하신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 스승님의 자식들하고 제가 한 두세 살 위? 아,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 엄마 자식처럼 뻘이 대 어머 아, 여성분 남자 아버지지. 아버지야. 예, 나 요즘 아버지 뻘이요. 여성분이신 줄 예, 알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뻘이었어요. 근데 했구나.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런 걸 다 커버해 주셨어요. 음. 아, 야, 참 멋지다. 진짜 멋진 네. 스승이고, 그리고 피디님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피디님도 이게 내가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분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회상할 수 있는 거는 두 분 모두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 그분과 같이 해서 그분과의 어떤 그런 연이 맺어진 사람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먹은 언니 같은 경우는 저랑 8년 차이 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20대는 그 언니는 30을 바라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그 언니도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을 많이 걸르고 그게 이제 지금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더라고. 음, 맞아요. 한 조직이 그렇게 하셨던 거. 어떤 사람인지가 그 조직의 문화 방향성을 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